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슬기로운 초등생활 카페에서요, 작심 한 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 열심히 학교 적응하는 이 시간 동안 우리 엄마들은 각자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재미있게, 힘차게, 활기 있게 해볼 만한 것들을 각자의 미션으로 삼고 한 달 동안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해보고 싶었던 거 올해 다 하세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단편소설 쓰고 있고요. 요가 등록했고요. 마라톤 등록하는 것을 3월에 미션으로 삼았고 4월에는 또 무엇을 해볼까, 무엇을 지속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해요. 네,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인증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저희 슬초 카페는 회원도 많으시지만 정말 따뜻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오셔서 함께 아이 같이 키우는, 그러면서 엄마도 같이 성장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새학년 공부 계획 세우실 때요. 새학년이고 새 학기고 벌써 몇 학년이 되었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과목들을 시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학을 복습 위주로 혹은 예습 복습 위주로 하고 있던 아이인데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인 선행을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점이 오시죠. 아이마다 달라요. 아이의 성향과 수준과 이제까지 수학을 해왔던 경험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그 시기를 만났을 때, 그리고 이제 엄마표로 영어를 해오던 아이가 혹은 학습지 정도로 해오던 아이가 영어학원 혹은 동네 영어학원을 다니던 아이가 대형 어학원으로 갈아타는 시기, 그리고 중등에도 해당되는데요. 영어, 수학만 하던 아이가 국어, 독서, 논술, 과학, 역사 등의 다른 과목의 공부, 사교육, 수업을 하나하나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새로운 과목을 넣어줘야겠다, 넣었다라고 할 때 이것들을 어떻게 자리 잡게 만들고 앞으로 어떻게 끌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제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요. 지금 초, 중등 시기에 새로운 과목을 시작할 때는 무조건 아이가 학교 생활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 생활에서 크게 불편함이 없고 건강상에 큰 어려움이 없고 막 너무 울고 싶을 만큼 괴로운 일이 없다라는 전제 하에 새로운 과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한 거예요. 그래도 성공 확률이 낮은 게 새로운 과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계속 어떤 친구랑 계속 문제가 있고 학교 선생님과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아이가 학교만 갔다 오면 우울해하는 상황, 혹은 건강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이가 계속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학원을, 새로운 과목을 시작해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전제 하나는 책을 읽는 시간, 그리고 아이가 운동하는 시간, 그리고 편안하게 쉬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그러니까 그 작은 틈에 끼워 넣는 새로운 과목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입니다. 숨을 쉬어도 될까 말까 한 게 새로운 과목이에요. 자, 그런데 무조건 과목을 늘리고 학원을 늘리기만 하면 덜 불안할 것 같아서 그냥 아이의 작은 틈도 냅두지 못하고 계속 끼워 넣는다? 결과는 기대하지 마세요. 자, 요것들 점검하셨으면 새로운 과목을 시작하는, 새로운 학원을 시작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 과목을 왜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듣고 왔기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거예요. 난 그 과목을 따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따로 문제집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그냥 책을 읽거나 지금까지 학교 수업에 해오던 것 정도로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어디서 어떤 수업을 듣고 온 거죠. 어떤 교재를 알아온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맞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하고 있는 여러 과목들 보세요. 아이가 어디 가서 그 과목을 알고 와서 엄마 저 이 과목 꼭 시켜주세요. 엄마 저 이 교재 꼭 풀고 싶어요. 네, 잘 없습니다. 고등 최상위권 정도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초중등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님께서 알아온 정보를 바탕으로 부모님의 권유에 넘어가는 착한 친구와 이제 넘어가지 않는 친구로 나뉠 뿐인 거죠. 자, 그러면 새로운 과목을 시작을 하게 된다면 아이한테는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엄마가 하라니까 해보기는 하는데 못한다고 하거나 안 한다고 해도 크게 혼나지는 않아
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어야 돼요.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안 한다고 반항하거나 하다가 열심히 안 하거나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죽는다? 예. 정말 미치겠는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설거지 끝났는데 계속 들어오는 상황 있잖아요. 마지막 이제 정리하는데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 설거지가 아무리 해도 끝이 안 나는 상황이잖아요. 아이들은 알았어, 그러면 엄마 나한테 잘하라고 하지 마, 많이 하라고 하지 마, 엄마 나 그냥 대충 해도 뭐라고 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 마음으로는 나 잘하진 못할 거야, 나 열심히 안 할 거야, 하기 싫은데 엄마가 하라니까 하는 거야, 이 정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거 한번 좋다니까, 필요하다니까 해보자. 근데 일단 해보고 너무 어려우면 안 해도 돼. 그리고 지금부터 대학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경험 삼아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한 달 정도 해보고, 한 학기 정도 해보고, 느낌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 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하는 과목들은 3개월치, 6개월치 결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 우리 패드 학습도 2주 체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학원도 3달 결제가 있고 1달 결제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무조건 체험 수업 혹은 1달짜리로 결제를 해서 아이가 그만둘 때 너무 부담스럽지 않도록, 하다가 힘들면 편하게 엄마 너무 아직은 힘들어요, 아직은 제가 못하겠어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야 아이들이 부담이 없고 비장하지 않아야 해볼만 하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일종의 밀당인 거예요. 엄마가 6개월, 1년짜리 끊어놓고 너 이거 지금부터 무조건 잘해야 돼, 성적 올라야 돼, 빼먹지 않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해야 돼 라고 하는 것과는 아이들이 느껴지는 느낌이 확 다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겨우 설득해서 첫 한 달을 하고 있다고 할게요. 선행한 지 한 달, 한 학기, 영어 학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 한 학기. 그리고 또 중학생 친구들이라면 국어 학원을 처음 가볼 것이고 과학 학원을 다니겠죠. 자, 이러한 것들, 또 풀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문제집, 예를 들어 기본 심화만 하던 아이들이 추상위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사고력 관련 문제집을 새롭게 푸는 친구들도 있고, 책만 읽던 친구들이 독해 문제집을 푸는 경우들도 있죠. 자, 이러한 새로운 것들을 하고 있는 아이를 관찰하면서 엄마는 됐다, 이제 됐다, 이게 아니고요. 부단히 살피셔야 돼요. 아이의 반응과 상태를. 그리고 이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전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쭉 그 과목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성공할 가능성 낮습니다. 네. 처음 시도했는데 선행 시작하자마자 저희 성공해서 쭉쭉 달리고 있어요. 네, 일부 극히 최상위권 아이들의 경우인 사례가 많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선행을 하는데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거나 쉬거나, 혹은 하긴 하는데 중단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수학 겉핥기식으로 대충 진도만 나가거나 하는 사례들 정말 많고요. 작은 학원에 다니거나 엄마표로 하던 아이들이 대형 어학원에 가서 빠르게 바로 적응하는 사례도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애만 지금 절절 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과목을 새로 시도한 거는 쭉 가봐도 되겠다 라는 로드맵,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다. 왜냐? 그거 한 과목만 할 순 없잖아요. 전 과목 우수한 아이를 지금 꿈꾸시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과목을 새로 시작해서 아무래도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드는 편인데, 이게 적응이 되고 아이가 쭉 간다는 전제하에 나중에는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학원 세팅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를 계속 그려보셔야 돼요. 이거 누가 알려주지 않아요. 법칙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이마다, 수준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들을 균형감 있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로드맵을 세우시고요. 잘 안 된다, 잘 되는 경우 쭉 세우면 너무 행복하죠. 그런 과목 있을 거예요. 근데 하다가 기분이 좀 쎄한 과목이 있어요. 이거는 시작은 했는데 아마도 오래 못 갈 것 같다,
아이의 만족도나 흥미나 상태가 여러모로 봐서 이거 몇 달 하다가 못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초등시기, 중등시기 쉬었다 가거나 한동안 중단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주 그 과목을 증오하는 상태로 만들어 버려서 나중에는 그쪽을 향해서는 눈도 두지 않을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너무 힘들어 한다면 쉬었다가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다음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 기회가 6개월 후가 되는 아이가 있고 1년, 2년 후가 되는 아이가 있어요. 저희 큰아이의 경우에는 4학년 때 남들 다 한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 엄마가 수학 선행하라고 학원에 보냈다가 완전히 대실패하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본인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는 매주 가고 있고 가다가 또 힘들어서 쉬었던 적이 2번이 또 있어요. 자, 그렇게 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다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도 실제적으로 진도나 분량이나 수준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어떤 그런 치명적인 아픈 경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다는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왜 힘들까를 고민하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고 아이의 건강과 아이와의 관계를 챙겼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공부하는 중학생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들 지금 새학기 계획 세우실 때 머리 아파요. 선생님 진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맞나요? 아니면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항상 드는 그 불안 있잖아요. 너무 적지 않나요? 아이는 이것도 많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요. 적은 것을 탄탄하게 가고 있어야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새로운 과목을 하나하나 더해가면서 새롭던 과목들이 기존 과목이 되고 새롭던 학원들이 편안한 학원이 되면서 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다음 기회를 노리자. 그리고 그때 다음 기회가 왔을 때는 놓치지 말고 꽉 잡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아이의 건강과 공부에 대한 정서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네이버 카페 슬기로운 초등생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